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곳이 바로 경기 평택을입니다. 복잡했던 오자 구도를 뚫고 당선돼 4선 의원으로 국회로 돌아오신 분인데요. 오늘은 경기 평택을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곳을 한 곳 뽑으라고 하면 뭐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단연 이제 경기 평택을일 텐데 사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도 출구조사에서도 1위를 하지 못해서 선거 날 좀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긴장했을 거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네. 의외로 저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네. 제가 접하는 민심하고 계량화돼서 나오는 숫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잘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기대가 현실이 됐을 때 네. 그때 소회 좀 궁금한데요. 그때는 정말 힘든 선거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역대 제가 치렀던 선거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던 선거였기 때문에 예.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이 그 순간은 그 순간만큼은 이제 다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만큼 많이 힘드셨던 예,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의원님의 가장 큰 정치적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부분은 이제 평택 토박이라는 정체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평택을 주민들이 의원님을 선택한 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번 선거에 저의 캐치프레이즈가 예. 평생을 평택에서였고요. 서브 캐치프레이즈가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사람이 아닌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평택이라는 도시가 한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변화하고 성장했었는데 이 성장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평택 시민들께서는 갖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후보들 중에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택 이야기를 한 후보는 제가 유일했고 나머지 분들은 중앙정치 이야기를 평택에 와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하신 것들이 아마 큰 차이였고 그 부분을 시민들께서는 좀 눈여겨보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도 그렇고 이번 6.3 지방선거 모두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정당이 크게 불리했는데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 격차가 상당히 좀 좁혀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글쎄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계량화해서 숫자로 보여준다기보다는 네네. 이 흐름 추세를 읽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성적표로 보는 것보다는 지난번 결과와 지금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쪽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이 상대적으로 샤이한 표심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또 재선거까지 그런 영향을 좀 줬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이후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한 2주 남짓인데 네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월등히 압도적으로 또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긍정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아주 변화가 심하게 보이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잘했고 또 뭐 민주당이 못했고 이런 것보다는 네네. 민주당에게는 일종의 국민들께서 경종을 울리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민주당도 이번 선거 결과를 좀 겸허히 받아들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정부 여당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는 희망의 씨앗을 좀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집중한다면 당신들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희망을 꿈꿀 수 있게끔 우리가 국민들이 지원해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선거 기간과 또 선거 이후에 좀 흐름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동안 이제 보수 진영에 쭉 몸담고 계시면서 보수 진영의 분열과 통합 계속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이 보수 진영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보수 진영 전반에는 통합이 필요한데 네. 저희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은 분열이었고요. 예. 근데 분열은 과거 뒤를 돌아보면 분열의 유혹이 생기는 것 같고요. 앞을 바라본다면 저는 통합, 희망의 기운을 에너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것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수권 정당이 되고 이 변화가 심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에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장동현 대표의 사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 대표의 당무 복귀가 조금씩 좀 늦어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 이야기들 좀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네, 좀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저희가 선거를 어떤 전국 단위의 선거를 마치고 나면 예, 그 예.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그 결과로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 아니면 그 지도부에게 재신임이 주어지든 이런 절차를 겪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그러니까 예. 일단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은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을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수별 모임을 통해서 지금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게 잘 전달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금 뭐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동참을 했는데 이렇게 좀 대거 참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네. 선관위 사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이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법안이었기에 네. 저는 뭐 그냥 당연하게 찬성, 그러니까 공동 발의에 한동훈 임했는데 의원의 복당 문제와는 별개로 그럼요. 그리고 뭐 법안이라는 게 그 정치적 결정에 뭐 이렇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 동참하신 그 제가 이제 이게 화제가 되고 나서 어느 분들이 저 공동 발의에 참여하셨나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건 뭐 정치적으로 과하게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뭐 선거리 사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글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요. 네네. 그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처벌에 대한 그 수위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될 거고요. 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첫 번째는 지금 국정조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이 국정조사에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좀 더 강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저는 특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국정조사 회의가 열렸는데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의 선관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참여를 했죠.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주요 해당 당사자들은 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국정조사로 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특검도 함께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주로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상임위 글쎄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번에는 일지망은 국토위를 신청을 했고요. 아, 네네. 이지망은 농해수위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 농해수위, 국토위 이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라 그 두 상임위를 1, 2지망으로 넣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은 활동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당선 직후에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하다가 끝내 이제 출마를 하지 않으셨는데 네. 이 부분 글쎄 추후에는 뭐 당 지도부에 도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당을 위한 역할이 있다면 뭐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생각인데 사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제가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마평 내지는 뭐 이렇게 주변에 권유? 기대는 네.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원내대표를 하려면 지난 1년간의 우리 당의 원 운영 내지는 민주당과의 관계까지도 좀 심도 깊게 고민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